네, 안녕하세요. 창필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5번 망한 그 식당 사장, 무슨 돈으로 6번째 창업을 했을까? 이 주제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끔 성공한 사람들의 그 성공 스토리들을 좀 들어보면은 뭘 자꾸 계속해서 망했었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지 않으셨었나요? 뭐 치킨집을 했다가 망했고, 또 그게 끝난 다음에는 그 당시 뭐 잘 나가던 프랜차이즈를 선택했다가 또 망하고, 누구한테 또 사기를 당해가지고 또 망하고, 또 망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또 창업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나중엔 또 성공을 하고, 근데 성공을 했다가 또 실패해가지고 또 이번에 뭐 마지막으로 해장국집을 차렸는데 이게 성공하게 됐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 같은 사람이 생각을 할 때는 창업을 하려면 일단 돈이라는 게 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냥 막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창업을 하려면 어쨌든 창업 비용이 있어야 되는 건데, 망해서 빚을 졌다고 했다가 또 창업을 계속해서 그 뒤에도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초보 창업자일수록, 잘 모르는 사람들일수록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돈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돈이 있어야 창업을 하지, 창업을 자꾸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당신 말이 맞아. 근데 돈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난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돈을 갖다 줘야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창업을 하냐는 얘기야. 난 그럴 여력이 없어. 난 그런 여유가 없어. 월급을 집에 가져다 줘야 되는데 난 그럴 시간이 없어. 난 당신이랑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나는 안 돼. 돈이 없어, 자금이 없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주말에 또 애기들 데리고 어디 가야 될 건 또 다 가고, 취미 활동 같은 것도 다 해야 되고, 남들이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구색을 맞출 만한 그런 일들도 해야 되고요. 미래를 위해서 또 준비한다고 또 재테크 공부도 하고, 자기 개발 서적도 또 보고, 또 소비를 쥐어짜면서까지 또 저축도 어느 정도 하고요. 수익률이 높은 곳을 발견하면 또 남들보다는 좀 많은 안목이 높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또 투자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스마트하게 남들이 봤을 때 괜찮게 보이게 품위 있게 살고 있으며 자신이 잘 살고 있다고 자위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만난 그 식당 사장님은 좀 달랐습니다. 일단 10여 년 전, 일단 나는 창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창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한 이상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무작정 식당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어제까지 다닌 직장보다도 월급은 적었고 일도 고됐지만, 그래도 식당 일을 해야 된다면은 미리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서, 월급은 적더라도 돈 쓸 시간을 좀 줄이고, 집에다가는 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자, 나도 최선을 다할게,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생활비도 다이어트 하면서 시작을 했고, 일할 시간을 점점 더 늘리고 저축도 늘리기 시작합니다. 저축을 늘렸다기보다 사실 안 쓴 거죠. 기존에 만났던 사람들도 다 끊고 안 만나고, 취미생활 같은 것도 안 하고, 기존 인맥들을 다 정리를 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그냥 일하고 쉬고 일하고 자고를 반복한 겁니다. 한 달에 안 쓰고 모으다 보니까 한 달에 200만 원씩은 모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동네에 지하이긴 하지만 한 20평짜리 규모의 주방 시설이나 이런 테이블까지 다 갖춰진 그 가게가 시설 권리금 합해서 2천만 원에 나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가지고 있던 돈은 전 재산 다 털어서 1천만 원 뿐이었지만, 술집이다 보니까 주류 대출이 1천만 원이 나온다는 소리를 듣고 총 2천만 원을 합해서 그렇게 첫 번째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가진 건 내 몸뚱이 하나고, 진짜 가게에서 장사하고 자고 일어나서 또 장사하고 이럴 각오로다가 장사를 시작한 거죠. 밤에는 장사하고 낮에는 인터넷 켜가지고 서울에서는 어떤 아이템들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가, 젊은 애들이 뭘 좋아하나,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서치를 했고요. 우리 가게에 그런 방식들을 접목을 시키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장사는 그래도 그럭저럭 되는 것 같은데, 뭐 테이블의 한계도 있고 영업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상권도 안 좋고 지하다 보니까 이게 매출은 오르는데 한 달 계산해 봐야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점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1층 매장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매장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수익은 나진 않지만 그래도 다른 곳에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채 계속해서 장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던 어느 날, 더 좋은 자리에 가게 매물이 나온 것을 보고 그것을 인수하고 또 다른 도전을 하게 됩니다. 항상 자신감이 붙었을 때 무언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바로 이번이 그런 경우였어요. 장사는 그전보다 훨씬 잘 되는 것 같은데 월세도 아무래도 많이 높고 인건비도 많이 쓰다 보니까 남기는커녕 점점 마이너스가 되면서 결국 망하게 된 거죠. 이렇게 두 번째 가게가 망하게 됩니다.
다시 연점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내가 이 상가라든지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너무 모르고 내가 여태까지 살았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부동산 회사에 들어가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면서 상가 부동산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어떤 물건이 좋은 거고, 상가를 볼 때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는지, 어떤 물건을 인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모은 돈으로다가 또 식당을 차리게 된 거죠. 그쯤 되니까 어떤 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권리금 장사를 하고 싸게 나온 거를 조금 살려가지고 권리금을 되팔았을 때 수익을 얻는 걸 보다 보니까 싸게 나온 거 대박을 쳐서 넘길 생각으로 그 식당을 인수한 건데, 결국 사람 관리도 안 되고 이래저래 나가는 것도 많아지고 나중에는 권리금도 못 받고, 권리금은커녕 그 전에 한 것보다도 더 손해를 보고 이래저래 하다가 또 세 번째 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망하고 나니까 정말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쨌든 부동산 일을 했었던 거니까 계속 낮에는 부동산 일을 하면서 밤에는 배달 대행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금을 또 모으기 위해서 투잡이라도 뛰면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재기를 하기 위해서 올인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전에는 200만 원씩 모였지만 밤낮으로 계속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한 달에 300만 원씩 모을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배달 전문 매장을 하면은 어쨌든 투자금도 별로 안 들어가고, 그렇게 1년 동안 투잡을 뛰면서 하다 보니까 배달 전문 매장 정도는 할 자금을 그렇게 해서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배달 전문 매장을 그렇게 해서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정말 잘 됐었고 점점 더 자신감이 붙고 확장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처음에는 잘 되다가 주변으로다가 계속해서 배달 전문 매장들이 생기고 경쟁자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광고비라든지 이런 비용들도 계속 생겨나게 되고, 뭐 서비스 쿠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정비들도 계속해서 더 늘어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매출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 계산을 해보면 정작 남는 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답이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이 없다 보면은 이건 계속해서 의미가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셨는지 그때 스스로 배달 전문 매장을 접게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몇 번 망하게 되면서 가게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노하우가 쌓이게 되고, 어떻게 해야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점점 체득을 하게 됐고요. 또다시 자금을 또 킵하고, 그 전에 그래도 망한 건 아니었으니까 어느 정도 갖고 있었던 거를 쓰지 않고 자금을 그렇게 킵을 하고, 더 큰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이번에는 좀 더 고수가 일하는 그런 식당들을 찾아가게 되고, 그 식당에서 우연한 기회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렇게 또 안 쓰고 모으고 배우고 혼자만의 그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내게 된 거죠. 기존의 맛집의 시스템을 보고 또 내가 여태까지 쌓아온 나만의 시스템을 또 연구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나만의 아이템으로 이젠 장사를 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또다시 내가 할 곳을 물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리를 그때 또 찾기 시작한 거죠. 일을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동안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새롭게 성공한 사람들의 또 그렇게 장사하는 모습을 보고서 나에게 맞으면서 월세도 싸면서 또 주차도 굉장히 좋은 자리, 주차도 좀 많이 들 수 있으면서 그냥 딱 봐도 내 맘에 쏙 든다, 이런 가게를 찾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상가 부동산 경력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날카로운 눈빛으로다가 본인이 찾아냈고, 그렇게 해서 내 가게다 싶어서 인수를 하게 된 거죠.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정말 이건 A급 물건이고 헐값에 나왔다고 생각한 그 자리를 그래도 시설들이 어느 정도 돼 있었기 때문에 투자금을 최소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가게를 또 오픈하게 됐고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을 하고 계속해서 그 부족함을 채울 것들을 계속 운영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찾았고, 몸은 이 가게에 있지만 항상 내 시선은 밖으로다 두고서 어떤 게 우리 가게에 접목을 해야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게 되고, 운영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만드는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망하고 오픈하고 또 다시 오픈하고 또 망하고 이렇게 반복된 시간들이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6번째 오픈한 그 매장이 그 동네에서는 맛집이라고 불리는 그 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장님은 이제 더 이상 망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남들 도전 안 하고 안주하고 변명하다가 불안에 떨면서 회사를 나와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 이 사장님은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무언가 삶의 원리를 아는 사장님이 되셔가지고 현재는 두려움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공한 사장님들이 방금 얘기했던 사장님들과 비슷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대박이 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을 한 게 아니라 두려움이 없어지면서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호기심을 갖고 끊임없이 도전을 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지면서 그렇게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그 사장님은 또 이번에 또 다른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는 그 전에 하셨던 도전보다도 훨씬 더 위험해 보이지만 사장님의 표정에서는 담담함을 넘어서 평온함까지 그렇게 느껴졌는데요. 창업을 하겠다고 돈 타령부터 하고 돈 꿀 생각부터 하고 가족들에게 손 벌릴 생각부터 하고 대출 신청하고 대출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거 아니면 장사를 하니 못하니 이러면서 또 한 번 넘어졌다고 온갖 변명 대면서 다시 일어서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초보 창업자 그 가장들에게 제가 만난 이 사장님의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창업을 준비하면서 일할 수 있는 곳은 널렸다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망했다고 쉽게 죽지 않는다고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생각보다 초보에서 고수로 가는 과정이 당신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수가 되어야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비로소 안정적으로 가족을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내가 내 삶을 주도하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재밌어질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 사장님을 빗대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사장님의 이야기가 초보 창업자분들에게 새롭게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랍니다. 이상 창필직이었습니다.